안녕하십니까. 난감한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어 교원에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For my KIIP students, this is not about the KIIP class, but about my job as Korean teachers. So you could see and hear my fluent Korean in this video. 제가 처음 유튜버를 시작했던 이유는 저 또한 몇 안 되는 한국어 교원 선생님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영감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언젠가 다른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한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꿈도 꾸어봤습니다. 그냥 영상만 찍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영상에 환호를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하다 보니까 열렬한 지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만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현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래도 나름 부산관광공사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도 해보고 Let's go to the sea! Let's go to the sea! 대학교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도 있어서 거기에서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기보다는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회사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만 있어서 제가 아는 저만의 사회에서의 시청자들은 선생님과 학생 그 두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은 선생님으로 했지만 때론 학생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민자들을 위한 수업을 할 때 한번 영어로 해버리면 물론 한국어는 한국어로 배워야 가장 잘 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언어적 도움만 주면은 한국어를 더 쉽게 빠르게 습득하지 않을까. 그래서 몇몇 수업들을 영어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을 때, 언어학이란 무엇인가, 토픽의 정의 같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보다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했을 때 구독자 수의 증가 추이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역시 유튜브는 시청자 프렌들리,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빠르게 성장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한편에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인 다른 한국어 교원 선생님들의 영상 공유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경력도 경험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선뜻 다른 선생님들에게 무언가 알려주는 게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될까? 내가 아는 게 있어야 알려주지 라는 마음에 주저주저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시는 동료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어 교원 1급 승급 신청하기 위해서 본인의 강의 시간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내가 몇 시간 했는지 살펴보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제가 2000시간이 넘어갔겠지만 그 순간에는 딱 2000시간이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은 되지 않아서 아직 1급 승급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제가 이제는 나 2000시간을 채웠으니 너네에게 엄청난 진리를 내가 하달하여 줄게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2000시간보다 더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덜 가르치신 선생님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의 2000시간을 통한 제 느낀 점을 공유하다 보면 한국어 교원을 계획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받은 도움처럼 그러한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철저하게
저 개인의 생각인 것이지 다른 어떤 특정 기관을 지칭하는 것도 제가 그 기관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냥 가볍게 저 사람은 2000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구나 정도로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2000시간의 경력을 통해서 보면 물론 이 2000시간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말했던 것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수업, 버블링 수업이라든지 미군 기지에서 한국어 수업은 제외하고 저의 공식적인 2000시간을 돌이켜보면 저는 태국에서 참 많은 시간을 가르쳤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제 전공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인데 현실은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더 많이 가르쳤던 것에 조금 신기하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2언어, 외국어의 정의는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정의를 내리자면 그 기준점을 맥도날드로 잡습니다. 맥도날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언어를 학교 밖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제2언어인 것이고 사용할 수 없으면 외국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잖아요. 태국에서 학생들이 배운 한국어로 학교 밖 맥도날드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것이지만 대학교 어학당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학생들은 그들이 학교 밖 기관 밖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할 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 경우 그들은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 것이죠. 이를 KFL, KSL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KHL까지도 들어봤는데 이것도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같습니다. 여러분, KHL이 무엇일까요? K Korean, H He L language. 그래서 Korean 블라블라 language인데 H가 과연 무엇일까요? 해리포터? 그리고 그래서 뭐 국어와 한국어, 외국어와 제2언어는 알아봤지만 최근에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운동인데 KHL이라 해서 그 H는 heritage라고 문화자산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계승어라고 하는데 교포들이 주로 많이 쓰죠. 특히나 생각해보니까 저 또한 계승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교포들과 고려인들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려인들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3대 명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막 인터넷 검색하고 계신 거 아니죠? 왜냐하면 저 또한 몰랐어요. 설날과 추석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3대 하면 대한민국 3대 밀면 너 잘 모르는 대한민국 3대 명절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그 전에 제가 조사를 해서 갔지만 그래서 똑같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3대 명절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단오를 알고 있었어요. 정답은 3대 명절은 추석, 설날, 단오입니다. 단오라는 것은 제가 살아오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고 뭐 저희 집안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단오를 큰 명절로 축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잘 모를 줄 알았는데 특히나 고려인들은 단오는 그들에게 엄청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고려인들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잘 계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올리는 날인 한식. 우리나라에서 한식은 잊힌 명절이지만 고려인들에게는 다릅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안산 고려인 문화센터에는 한식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 거주 고려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조선족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특정 인종, 특정 민족을 지칭하기 위해서 하달한 이름이라면 고려인 같은 경우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고려인임을 지칭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록 한국에 없지만 한국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국어는 계승어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부류였던 버블링에서는 주로 미국 교포들이 많은데 그들은 이미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고 미국 사회에서 잘 살고 뭐 시민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어를 쓸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뿌리를 안다는 것, 내 어머니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의 언어를 안다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엄청 많아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저런 분들도 아마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겠구나. 정말 잘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그 교포가 쓴 쓰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정말 대학교 수준의 저보다 몇몇 단어들은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렇지 그들의 한국어 수준은 대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왜 한국어를 배워요 하면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뭐 토픽 점수를 위해서요, 취직하기 위해서요가 아니라 내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뿌리를 위해서 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없는데 이런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계승어를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최근에 논의된 개념인데 미국에서 최근에 여러분들 영화 미나리 아시죠? 미나리 같은 경우는 이민간 2세대, 3세대의 말인데 예를 들어 이민 2세대에게 한국어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그들은 미국인, 아메리칸이니까 한국어는 foreign language, 외국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가다 보면 외국은 아닌 거죠. 내 어머니의 언어고 내 아버지의 언어고 비록 내가 집 밖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겠지만 집 안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Korean, 한국어가 과연 foreign language일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미국 사회도 그것을 뭐 소수인종의 언어라든지 외국어라고 지칭을 했지만 점차 사회가 특히나 미국 서부 지역은 워낙 많은 이민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점차 계승어로 이제 변경을 하고 있고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역시나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뭐 제2외국어, 제2언어는 영어 공부할 때도 알았지만 이렇게 계승어라는 것까지 있구나. 그리고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들으면 한국어 어미 계승어 느낌도 좋지만 영어로 heritage라고 하면 Korean as heritage language 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문화를 계승해가는 하나의 언어를 한국어로 본다.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어의 분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이 새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기 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럼 당연히 영어로 가르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교원으로 직업을 바꾼 것도 있죠. 영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 뭐 한국어 영어로 가르치면 되겠지 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죠?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모든 외국인들이 영어를 쓴다라는 것은 엄청 위험한 생각이고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만났던 외국인들이 주로 영어를 많이 썼던 것이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국적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어 교육의 미래가 더 밝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한국어 교육에서는 필요악일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뭐 저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영어로 설명한다면 괜찮겠지만 몇몇 단어들만 영어로 설명을 해버리면 그 학생들이 그 한국어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를 알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럼 한국어 교육 시간에 굳이 영어 학습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위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영어라는 언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국어 교육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느낀 것은 수업 시간에 영어를 사용해버리면 수업 안에도 다양한 학습자들
특히나 어학당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연령이 비슷하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연령이 다양하고 학력 수준도 다른데 영어를 제가 사용해버리면 영어를 알아듣는 자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학습자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한국어 교육 시간에 영어 사용으로 인한 위화감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철저하게 느껴서 제 수업 시간에는 가능한 영어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교원에게 외국어가 필요할까라고 하면 재밌는 것은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나라의 교원 제도들을 보게 되면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모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 과정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었죠. 제가 느끼기에 이미 한국 사회 현실은 여러분들 다 토익 자격증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영어가 굳이 한국어 교육에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런 기관에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 점수를 봅니다. 하지만 제가 갔던 태국에서는 굳이 그래서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갔던 태국에서 학교 밖 상황을 말합니다. 학교 밖에서는 영어를 쓰는 것보다 한국어를 쓰는 게 사람들이 더 빨리 알아들을 것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말은 뭐 영어나 한국어나 못 알아듣는 거는 매 한 가지다 그런 말이 있는데 큰 대도시를 가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방콕이나 파타야 치앙마이 같은 곳에 가면 영어를 쓰면 여행하기는 엄청 편합니다. 여행하기는 편하지만 그게 한국어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 생각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면 영어로 가르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데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영어로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